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축 아파트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입주는 했는데 등기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답답하죠. 이게 그냥 아파트에서 쭉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담대 갈아타고 이러려면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대출 갈아타기 같은 거를 못하고, 그래서 매달 조금씩 손해보는 기분으로 이자를 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일단 등기가 안 나오면 뭐 처분이나 이런 것도 사실 좀 어렵죠. 임대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의 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게다가 법원이 상당히 상세하게 청구 가능한 시기, 그리고 금액 대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계산기만 두드리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견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등기가 늦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관리처분 계획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에 뭐 공사대금 소송, 그리고 이제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서는 많이들, 정말 많이들 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원끼리 막 싸우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고소 고발 난무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 진행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판례는 실제 사안에서 조합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다 했는데 그건 조합 내부 사정일 뿐이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상 책임을 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어쨌든 손해가 발생한 이상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논리죠. 특히 이제 이 관련된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법원이 언제부터 시행사,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이나 이런 조합에서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겼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등기일을 보통 명시하진 않죠. 괜히 명시했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을 것이고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서에 뭐 이런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진 않죠. 그런데 판례는 계약서에 등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입주가 완료되고 합리적으로 등기 절차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그 시점부터는 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기준으로 삼은 것이 입주 지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는 등기를 해줘라.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등기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판례는 판시를 했어요. 이게 단순한 불편함 뭐 이런 거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자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손해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아파트 단지가 요즘에는 진짜 대단지도 많고, 그러다 보면 각자 모든 사정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이제 그런 입증을 또 요구를 하는 건 결국에는 이러한 종류의 소송을 받아주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 202조의 2에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서 손해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각 분양대금의 10%에 연 5%의 이율을 곱해 등기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일괄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소송을 제기를 하면 소촉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연 12%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자도 사실 좀 상당해요. 만약에 조합이 다투거나 해가지고
항소심까지 가고 한다면 지연이자만 해도 꽤 큰 금액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오히려 등기 늦어진 게 더 전화위복이 되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청구해서 그냥 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또 막상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등기가 늦어지는 게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고 그냥 조합이 민기적 돼서가 아니라 정말 합당한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준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일부 감액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안의 경우에는 보통 입주하고 등기가 막 3년 이상, 4년 뭐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해서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1년 살짝 넘었는데 청구를 하는 경우 과연 인정이 될까? 개인적으로 좀 고개가 갸웃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느낌이 그렇잖아요. 4년 동안 등기가 안 됐다고 하면 좀 심하죠. 그러면 심하니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이제 1년 살짝 넘은 경우에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진짜 기계적으로 분양대금의 10%에 5%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툼의 여지가 아예 없다는 생각은 또 들지 않아요. 또 따져볼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결국 재개발 단지나 이런 곳은 조합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진짜 대단지에서 입주민들 모여가지고 이거 소송하면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럼 이거 조합에서 과연 가만히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랑 일반 분양자랑 편갈라서 싸우기 딱 좋죠. 해산만 남겨놓고 있는 조합에서 이 소송이 걸린 것 때문에 조합 해산을 안 하고 막 버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은 빨리 해산하고 다 성산 절차까지 넘어가야 돈을 받고 끝내는데 이거 조합 해산 안 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거 빌미로 조합 유지를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조합이 남아 있으면 하자보수 청구 관련해서도 또 싸울 여지가 많죠. 이게 보통은 조합이 해산을 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주도해서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조합이 어차피 남아있는 김에 우리가 여기도 끼어들겠다라고 나서면 이건 피곤해집니다. 이게 단순히 금액이 인정되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판결은 받아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조합이 소송 진행 도중에 그냥 해산을 해버려요. 다 알아서 나눌 거 나누고. 그래 버리면 이제 또 조합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런 경우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등기 이전이 지연된 것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합에서도 뭔가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죠. 제 생각에는 어차피 대법원 판례도 나온 마당에 이제 조합이랑 적당히 합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합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자들을 대표하는 쪽에서 이거는 판결로 명확하게 설치된 법리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일이 여러 가지로 꼬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판례는 이렇게 뚝딱 나왔는데 막상 이거를 끝까지 해서 돈을 깔끔하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어쨌든 이렇게 판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는 시행사에서 꽤나 신경을 써가지고 등기 일정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행정 절차라는 게 사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챙기고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이 늘어지는 부분이 분명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소송이 아니라서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총대를 메고 나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서야 되고
그 총의를 모아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이런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아무튼 판례의 그 간단한 수식에 비하면, 물론 고심 끝에 내린 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생각보다 간단하게 손해배상 금액이 정해질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막상 그 돈을 받기까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